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할 김명입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수업을 할지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마케팅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최근 활용되는 패션 마케팅 정의와 사례를 통해서 패션 마켓과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신 마케팅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마켓 정보에 기초하여 마케팅 전략을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패션 산업 속에서 마케팅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패션 산업의 급속한 개방과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입니다.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업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패션 산업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 패션 마케팅의 의의와 개념, 소비자 구매 행동을 익힘과 동시에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의류 상품의 패션 마케팅 과정을 배웁니다. 두 번째, 기획, 생산, 판매 및 상품, 가격, 유통, 판촉 전략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션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나 성공적인 패션 마케팅의 사례들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패션 마켓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코로나19 이후의 트렌드 변화를 2021 트렌드 코리아 책을 바탕으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키워드는 무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 라이프, 오늘 하루 운동, N차 신상, CS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Vnomics입니다. Vnomics의 V는 바이러스의 V에서 따온 V로 코로나 이후 바뀌었고 앞으로 바뀌게 될 경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2021 트렌드 코리아의 10가지 키워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비대면 유통 등 언택트 분야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비대면이라는 뜻이죠. 교육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나 플립 러닝과 같은 교육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수업에 앞서 교수가 제공한 자료, 온라인 영상을 사전에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과제 풀이를 하는 방식을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집의 기능에 3가지 레이어, 즉 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식처로서 집의 기능은 강화하며 위생가전, 가구, 인테리어 산업은 더욱 발전합니다. 학습, 근무, 쇼핑, 취미, 관람, 운동 등 기존 집에는 없던 기능들도 생겨나며 관련 산업도 커질 전망입니다. 집의 또 다른 기능은 집 밖으로 확장합니다. 집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집 근처 슬세권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죠.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이루는 신조어를 말합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구석 콘서트, AI 홈트와 같은 그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홈트란 홈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운동을 말하죠. 세 번째,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지금의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돈에 대해서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신념 아래서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하기도 하고 주식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재테크 온라인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퀴즈는 코로나 시대를 이끌며 자아를 강하게 내세웁니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 자본주의 논리가 체화된 세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플렉스 문화가 유행입니다. 플렉스의 본래 뜻은 몸을 풀다, 힘을 주다 등의 뜻이죠.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는 부나 귀중품을 가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피보팅이란 축을 옮긴다라는 스포츠 용어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더 자주 쓰입니다. 바이러스나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 시장이 급격히 변화할 때 기민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조직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피보팅은 단지 위기 상황 하에서의 방향 수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은 퀀타스 케어팩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에게 제공했던 아몬드 등 먹거리를 비롯해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 지급 대상인 잠옷과 로션을 패키지로 파는데 잠옷 세트는 1만 개가 몇 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현재 이 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조기 퇴역하는 보잉 747의 객실 가구 일부를 떼어 판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롤코라이프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우르르 몰려가 함께 타고 짜릿한 궤도의 오르내림을 즐기고 아쉽지만 금방 끝이 납니다. 내린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놀거리를 찾아 빠르게 이동합니다. 더 재미있는 밈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대중들은 단기간의 트렌드를 따라가며 오르락 내리락 짜릿한 그 진폭의 재미를 즐깁니다. 밈이란 인터넷에서 주로 이미지, 유행어, 동영상 등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사회 문화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러다가도 금방 끝을 보고 다음 재미를 향해 몰려가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롤러코스터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롤코라이프라 명명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이들을 롤코족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잠시 퀴즈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이러스의 V에서 따온 V로 코로나 이후 바뀌었고 앞으로 바뀌게 될 경제를 뜻하는 이 말 무엇일까요? 정답은 V노믹스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보팅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이미지, 유행어, 동영상 등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사회 문화의 일부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밈입니다. 자, 저희는 다시 이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집에서 즐기는 운동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운동 열풍은 단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 증진과 면역 강화에 관심이 커진 이유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방심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세대적 특성, 정체의 시대의 운동으로 성취감을 찾으려는 경향, 관련 기기 및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불러일으킨 트렌드입니다. 운동이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브랜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액티비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가는 20, 30대가 많아지면서 등산용 레깅스를 입은 가벼운 애슬레저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가복 같은 차림에 등산화를 신고 산 정상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파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레깅스를 입고 가벼운 차림으로 등산하는 2030 인구가 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의 여름용 레깅스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업계에선 원마일 웨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요즘 패션 업계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룩으로 다소 불편하고 딱딱한 스타일이 주로 연출됐다면 이제는 유연해진 근무 환경에 따라 지방과 집 근처에서 가볍게 입기 좋은 원마일 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마일 웨어란 실내와 집 근처 1마일 반경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집안에서 입는 편한 옷에 신경 쓰지 않은 듯 아주 멋스러운 외출복 기능을 더한 패션입니다. 직장과 주거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원마일 웨어 패션이 새로운 출근 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번째는 N차 신상입니다. 사용하던 상품은 이제 중고가 아니라 N번째 새 제품, 즉 N차 신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 거래에 적극적이며 몇 번 사용한 상품이더라도 신상품이나 다름없게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바이러스를 경험하며 쓰고 버리기보다는 친환경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MZ세대는 공유에는 너그럽고 실증은 빨리 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브랜드의 한정판 마케팅이 늘어나 높은 가격에 대파는 리셀이 성행하기 때문이죠.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짠테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최소화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죠. 또한 당근마켓 등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중고거래 플랫폼의 발달도 N차 신상 트렌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리셀 열풍이 국내 유통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한정판 굿즈가 인기를 얻으며 마케팅 취지와는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 한 명이 300잔의 커피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한 잔만 마시고 음료를 사면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가방 17개만 챙겨 떠났습니다. 스타벅스는 남은 음료 대부분을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서머 레디백도 품귀 현상 이유 중 하나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 베란다나 마당, 옥상 등에서 가볍게 즐기는 캠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엔 서머 레디박이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것이죠. 재고가 떨어진 스타벅스 지점이 많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한 이 운동화는 추첨을 통해 판매된 21만 9천 원 상당의 스니커즈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나이키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라고 불리는 이 운동화는 무려 온라인 리셀 플랫폼에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대까지 되팔렸습니다. 이 운동화에 당첨된 한 20대 청년의 인터뷰에 따르면 추첨 예정 모델을 찾아 제비뽑기에 응모한다고 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웃돈을 얹어 판매할 수 있어 주식보다 나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이른바 슈테크가 MZ세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웃돈을 얹어서라도 한정판 운동화를 손에 쥐거나 재판매로 시세 차익을 얻어 만족감을 느끼는 리셀 문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패션 업계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중고 명품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역시 핸드백입니다.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도 샤넬의 인기가 독보적입니다.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워낙 수요가 많아 리셀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제품 구매가보다 리셀가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 가치가 점점 소모되는 감가상각 이론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샤테크라는 신조어도 등장한 것입니다. 8번째는 CX 유니버스입니다. 고객이 접하는 상품과 브랜드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넘쳐나는 소비자 정보 속에서 고객 충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편의성에 최적화된 소비자들을 위해 브랜드를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객 경험의 총체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객 경험을 CX라고 하는데 이 CX가 단편적인 접점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를 CX 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처럼 팬덤을 만들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브랜드와 함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게 하고 싶다면 2021년 CX 고객 경험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9번째는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레이블링 게임이란 자기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딱지를 붙인 뒤, 레이블을 붙인 뒤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 추종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사회적 접촉이 현격히 줄어든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실존적 불안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타깃 소비자의 정체성과 브랜드 정체성을 일치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각종 성향 테스트가 인기입니다. MBTI, 꼰대 레벨, 대학교 학과 테스트 등 급격히 유행하는 각종 테스트는 다원화한 현대사회에서 찐, 즉 진짜 자아를 찾으려는 현대인의 갈구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휴먼 터치. 비대면, 언택트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역설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보완해주는 휴먼 터치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부족해진 정서적 유대감을 채우고 진심으로 공감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죠. 휴먼 터치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의 첫 번째, 고객 중심의 공간과 동선을 꾸리는 일입니다. 다소 기계적이었던 은행을 호텔처럼 꾸미고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카페를 제공하는 사례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업들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라이브로 고객들과 소통하고 오프라인 헬스클럽들이 발빠르게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해서 수강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AI 스피커의 음성 톤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유명 아이돌의 목소리로 알람이 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MZ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재판매를 뜻하며 단지 기존 중고 제품 거래의 맥락을 넘어서 최근에 명품 열풍과 한정판 마케팅 등 새로운 구매 행태를 설명하는 말 무엇일까요? 정답은 리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비대면, 언택트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역설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보완해주는 이 기술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휴먼 터치입니다. 학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패션 마켓을 이해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 라이프, 오늘 하루 운동,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패션 업계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